1시간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19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금요일쯤 되면은 목소리의 레벨 자체가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저는 금요일이 너무 좋거든요. 어차피 금방 월요일이 올 텐데. 그러니까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많은 분들이 부담 없는 금요일인데. 왜 그러세요? 시작부터.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래야지 또 화요일도 빨리 오고 네네. 수요일도 오고 네. 다음 주 또 주말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또 이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될수록 시간 빨리 가는 게 또 별로 안 좋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로 엄청 공격 많이 그렇습니다. 하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부담 없는 방송을 보시면 되고요. 특히 네. 어제 또 수능이 끝나는 바람에 그쵸. 더 부담 없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저희 방송이 재밌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댓글을 방금 전에 제가 보고서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요. 오늘도 좀 어려운 주식 이야기, 또 그렇습니다. 복잡한 미국 시장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함께 풀어보기 위해서 잠시 후 우리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어젯밤 시장 정리해 보고요. 오늘 또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죠? 이남우 교수와 함께 오늘은요, 뭐 경기 민감주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를 법한 이 쇼핑 관련된 저는 이야기 듣고서 여기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시총이 100조. 그렇습니까? 예, 잠시 후 예, 확인해 빨리 보시기 보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도 월가 이야기를 통한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 인사이트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시장 관련해서 먼저 주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귀환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시장의 원조 큰형님이 있습니다. 마가의 기환인데요. 네. 여기 질문 들어갑니다. 네. 마가인데 오늘 어쨌거나 이제 다우는 좀 빠졌는데요. 네. 여기죠. 이 마가 MH의 이거에 어떤 게 줄임말인지를 지금 여도- 저한테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혹시 메타 플랫폼 이 얘기하실까 봐. 정도는 예. 제가 알지 그럼 한번 않습니까? 상관없이 얘기해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네. 애플, 네. 아마존, 네. 구글.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어차피 이거는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우리 네. 여동원 앵커뿐만 아니고 혹시 네. 처음 보는 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저희는 이제 그 주린이 위주이기 때문에 네네. 이 마가가 좀 오래된 올드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올드하다고 하지만 저는 귀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 만약에 종목들이 생명체라면 얘기할 거 같아요. 우리가 언제 어디 간 적이 있었나? 그렇군요. 우리는 늘 여기 그러네요. 있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네. 오늘 다 같이 잠자고 있던 그 호랑이 네. 깨어난 것처럼 콧대를 딱, 건드렸나요? 건드렸은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이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대 지수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이 0.34%, 네. 나스닥 0.45% 올랐고요. 다만 다우만 0.17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빠진 이유는 아시겠지만 시스코가 좀 빠지는 바람에 어려웠다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상치고치 갈듯 말듯하지만 약간 좀 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조만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어서 마가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게 마가입니다. 이게 마가. 네. 예, 뭘 그림- 막으라는 거는 아닙니다. 제 그림을 예. 좀 제가 좀 없애줘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이상하네요. 사라져라, 애플, 뿅! 애플 밑에 예.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M이죠. 0.63% 올라왔고요. 네. 아마존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오늘 거의 상한가 느낌 아닙니까? 4.14%가 올라오면서 사상치고지 바짝 와.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구글도 1.21%, 애플도 2.85%가 올라오면서 네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정말. 그러게요. 예. 아니 어제 방송 보니까 슈카님이 아마존을 대량 보유하고 계시다고. 대량 한 3만 주? 한 3주인가? 근데 네. 제가 어제 팔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네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팔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그쵸. 제가 진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네. 손해는 덜 보게 하는 아니 근데 뭐 사람입니다. 슈카님은 안 파실 것 같긴 했어요. 슈카님이 은근히 매매를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 기가 또 기가 얇아갖고 하시나? 해서 네. 아마 어제 안 판 걸로 네네. 해서 어쨌거나 많이 올라간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특히 아마존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데 그렇게요. 아마존 웬만하면 이렇게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오랜만에 크게 올라갔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다음 그림은 뭔가요? 이런 뭔가 여유 있는 이것 때문에 미국의 올라간 거예요. 느낌.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매장, 그러니까 카운터가 없는 매장, 계산대가 없는 매장을 네. 어제 발표했습니다. 맨하탄에서 혹시 가보셨습니까? 맨하탄에? 맨하튼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제가 이제 사실 뉴욕병이 조금 있었던지라 병만 있는 겁니까? 한 달 정도 제가 한 달 혼자 정도. 있었습니다. 예. 혼자? 예, 맨하탄에서. 거기 엄청 복잡하고 비싼 데인데? 그래서 큰 네. 돈을 쓰고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시는 한 달 동안은 안 있으려고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있는 아마존과 스타벅스가
저스트 워크아웃,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 계산이 없는 그런 매장을 오. 오픈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여러분들이 네.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야 기술력이 뛰어났구나 하시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 네. 수백 대의 카메라가 딱 있습니다. 카메라로 예. 모든 걸 다 인식한다. 내가 만약에 뭘 산다 그러면 어. 이 행동을 파악해야지 그쵸. 계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럼 안면 인식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수백 대가 있다는 거죠. 수백 대가 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다 계산할까 다 말까 찍히는 계속 거?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통 10번은 놨다 들었다 하거든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다가 다시 또 이게 아닌 것 같아 다시 네, 들어놓고 네. 근데 그걸 다 캐치해야지만 정확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기술력.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이걸로 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나 그게 아닙니다. 네. 진짜의 포인트는 뭐죠? 인건비. 이거 우리가 좋아해야 되나요? 좋아야 되는 잠깐 고민스러운데 어쨌거나 실적에서 나오지만 사실 인건비 인상이 상당히 실적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아마존이. 그쵸. 근데 상당히 이제 인건비가 약간의 절약이 될 수 있을 만한. 근데 이게 저희는 응원할 수 없는. 뭐 좋기는 한데 이제 점점 이제 인간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물론 뭐 다른 걸로 대체된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주주의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날카롭게 본다면 비용을 줄여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보고 싶다는 말씀으로 인식하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야죠. 뭐 근데 어쩔 수 없죠. 그 인건비가 높다는 것은 네. 그만큼 아마존이 그동안 급여 인상을 꾸준히 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뭐 어쨌거나 부담이 덜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도 또 아마존도 내부에 노조가 좀 강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좀 것도 있다는 거 보시면 좋고요. 이제는 뭐 저희가 그렇게 뭐 점원이 없는 매장을 국내에서 보지 않을까, 꼭 보지 않을까. 마침 키오스크 이런 거 하실 때 편하세요? 키오스크요? 그러니까 뭐 기계로 주문하고 이렇게 기계가 서빙해주고 받고 하는. 저는 솔직히 기계치라서 별로 반갑진 않습니다. 저는 사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이기는 하지만서도 저는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미 아마 여러분들 동네 매장 가시면 무인 점포가 있습니다. 너무 많죠 요새. 아이스크림도 네네. 팔고 또 뭐 커피숍도 무인 커피숍 많이 있습니다. 생겨지고 있죠. 근데 있고. 있잖아 아까 우리 여동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반가운 수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네. 어쨌거나 인건비 절약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애플 볼 건데 애플이 진짜 2025년까지 자율주행에 박차를 가겠다. 와 이거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얼마 안 남은 거죠. 4년 뒤면 되는 겁니다. 네. 핸들과 페달이 없는 차를 출시하겠다. 핸들이랑 페달이 아예 네, 없다고요? 없습니다. 아예 없죠. 어떤 동시에 분들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타면 그냥 가는 겁니다. 오 무섭죠. 이상해요. 무섭죠. 네, 약간 네. 모노레일 타는 느낌? 그렇죠. 예. 근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에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환호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네. 이 화면을 같이 보시면 좋은데 지금 어떤 기업과 같이 비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테슬라를 어떤 경쟁 우위에 가지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나와지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그 서울대에 관련한 분야의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테슬라의 대항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전통 자동차 업체에서 전기차도 만들고 자율주행도 만들고 하지만 그분이 보셨을 때는 애플이 대항마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애플이 대항마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거죠. 큰 아이폰을 만드는 기분으로 만들어 보겠다. 또 디자인이 얼마나 또 그렇습니다. 훌륭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심플하겠습니까? 해서 어쨌거나 큰 기대가 있는데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물론 회사 내용은 아닙니다만 블룸버그 기사였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에 애플은 다시 한번 레벨업 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와, 야, 그럼 애플도 약간 테슬라처럼 식총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다. 이미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기사가 나오자마자 네. 바로 사상 최고치로 직행하는 와.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다시 한번 애플의 강세를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다음 종목은 이 종목은 뭐 어제 얘기했지만 안 볼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제가 엔비디아를 가져온 적은 없습니다. 하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엄청 최고치로 올랐죠.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여동원앵커 아시지만 ETF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쵸, 속스도 그리고 있고 SMH. 를 사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외로 인텔 마이크론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결과가 마이크론, 인텔 울고 있겠죠. 아니 수익률을 보게 되면 뭐 수익률 보고 있으면은 더 울지 않을까요? 오늘자 똔똔입니다. 똔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간신히. 간신히. 어떻게 어쨌거나 이렇게 됐죠? 그냥 돈을 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익이 네. 없는 겁니다. 올해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인텔이랑 마이크론은 크게 수익이 없고 제로입니다. 제로라서 이제 손실을 극복한 정도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뭘
살면 돈을 많이 벌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처럼 엔비디아 140%,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79%, AMD가 62%로 네. 이르 종목이 없었으면 약간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쵸. 싶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자신이 없으면 ETF가 답이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네. 속쓰는 뭐 좀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쏙쏙 하는 거서 속쓰는 자극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슬기 쏙쏙. 근데 여러분들 네. 이거 말씀드리면 3배짜리 사시죠? 어떻게 하죠? 아니 제 멘트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제가 머릿속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스캔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너무 예. 오래 해갖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속스를 사시라는 거지 네. 여기 곱하기 3은 네. 맞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아니 한 배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안 충분하죠. 이 정도 올라가면 충분하지 돈은 많으면 않습니까?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40% 엔비디아 네. 어제 크게 올랐다는 거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제 봤더니 제가 좀 이따가 우리 이한희 교수님 말씀하시겠지만 그 목표 주가 올린 아이비가 본물이 이릅니다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 그래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뭐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장 부사장님도 목표 주가를 자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셨을 텐데. 저는 상향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라고 언급한 적이 없어요. 아. 쭉 더 가져가시고 계속. 제가 아마 얘기할 때 파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또 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AS까지 네. 대신에 여러분들 저한테 제가 또 수강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좋아요 수강료요? 눌러주시고 아. 특히 미국 측 위치 나가서 누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프로 TV 보시는 분들 지금 실시간 방송 좋아요 네.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저희가 편집본은 항상 미국 주식을 네, 묻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 때문에 미리 가서 또 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김프리 못 쓰니까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도. 그다음에 자, 아마존 비자가 네. 상당히 조금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싸움이 길어질 것인가 아니면 금방 끝날 것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매출, 그러니까 영국에 차지하는 매출이 12%입니다. 꽤 많아요. 꽤 많죠. 네. 영국을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거고요. 비자 똑같이 비자도 매출이 6%입니다. 반이죠. 약간 절반. 솔직히 6% 12%가 적은 게 아닙니다. 네.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죠 지금.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매출을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만간 같이 모여서 뭔가 협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1월 언제부터로 1월 얘기했었죠? 19일부터입니다. 1월 19일. 아직까지 한 달 좀 더 남았죠? 네. 하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모여갖고 얘기하지 않을까. 아까 보여드린 카드처럼 이게 비자 카드거든요. 네. 아마존 비자 카드인데 네. 이 카드를 포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포기 안 한다고 봅니다. 포기하면 안 되죠. 예, 포기하면 안 이 되죠. 끝까지 협상의 포기하지 기술을 말고. 아마존이 좀 예. 발휘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네. 보면 이게 원래 EU에서는 0.3%의 수수를 받았는데 네.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쵸, 브렉시트 영국에 빠지다 되고 보니까 나서. 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말로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싶어서 제가 보기에 조만간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자는 이렇게 하락할 때 사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가면 비자나 마스터카드 긁지 않겠습니까? 그쵸. 많이 긁으시잖아요 요즘에. 많이 긁죠. 저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보통 많은 분들은 여기에 좀 동조하시는데 네, 저는 저를 도와주기 아니에요. 위해서 예, 끝까지 저는 고집을 아니에요. 피우시는 저는 여성분. 사실만을 말씀드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만을 말씀하셔야죠. 자 그렇게 네. 하십시오. 네.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보겠습니다. 맵을. 네. 맵을 보면 여러분들 볼 게 없어요. 맵은 와. 다 얘기한 겁니다. 이들 외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군데군데 외에는 다 약간 시뻘건, 약간 네. 단풍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보시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갔고요. 좀 애플도 쏠렸네요, 급등했고요. 어제는. 쏠려 있죠.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갭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요. 구글도 올라갔고 아마존 올라갔고요. 테슬라 간신히 올라갔고 이런 모습이 답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들 마가를 얘기한 이유는 마침 페이스북이 어제 좀 빠졌어요. 네. 그래서 빠졌기 때문에 마가를 보시면 좋은데 특히 저는 제가 이제 키 맞추기를 들어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존에 관심을 보이면 어떨까. 아마존이 그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많이 쉬었죠. 아주 많이 쉬었죠. 많이 쉬었는데 지금 상단을 건드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조만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참 같습니다. 그 키워드 스플리트 이슈만 딱 있으면 난리 그럼 날 끝나죠. 텐데. 그럼 끝납니다. 그럼 아, 끝나는데 절대 안 하네요. 할 필요가 없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무인점포 건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뒤에 또 보다가 조금 추천하면 그때 한번 터트리면 어. 그 다음에는 뭐 배당을 지급하겠다. 네. 그 다음에 다우지수 편입 등등의 호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굳이 할 필요 없다. 굳이 할 필요 없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제가 마침 또 오늘 이남 교수님 오셨기 때문에 네, 네. 이거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 꼭 이남 해야죠. 교수님, 저와 또 이한희 교수님 모여갖고 11월 27일 날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네. 세미나 진행하는데요. 혹시 바로 모르실까봐 여기서 합니다. 근데 혹시 모르실까봐 네. 26일 자정에 마감합니다. 아, 지금 네. 사실 요 온라인 세미나를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걸 네, 혹시 모르시는 맞아요. 분들이 계실 맞아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신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동영상 곳곳마다 모두 저희가 예, 다돼 링크를 있습니다. 있어요. 달아두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남우 교수님이 워낙에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시죠. 이분의 인사이트를 또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뒀고요. 또 이 교수님과 장 부사장님이 이 배당이 키워드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배당 플러스 알파 수익도 누릴 수 있는 지난주에 그런 종목이잖아요. 저희가 11월 둘째 주차의 종목이 애플이었습니다. 애플. 사상 최고치 왔지 네,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들 배당으로 좋죠. 좋은데 주가 올라가면서 이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보시면 있는. 만약에 이게 좀 다소 좀 많은 분이 신청 안 하시면 네. 이남우 교수님과 이한희 교수님의 인기가 없다는 걸로 제가 증명할 거고요. 아니 장 부사장님도 계신데 왜 굳이 또 두 분만? 만약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면 저의 인기로 제가 네. 인식을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안 돼요. 괜찮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까? 돼요. 반대로. 안 되면은 우리 네. 부사장님 탓, 네. 잘 되면은 두 분 탓으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주미 투자공간 관련된 세미나 안내 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이남우 교수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백원은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그 똑같은 투자라도 투자 자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손실이 나는 투자를 수익으로 나는 투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경인입니다. 원래 제 직업은 회계사고요. 2년이 돼가지고 증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0년 넘게 재무제표나 투자랑 관련된 강의도 해오고 있고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제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책을 한 권 새로 또 내게 됐는데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을 이번에 쓰게 돼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내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아내의 눈높이에 맞춘 책인데요. 실제 투자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책을 읽어간다면 재산을 늘리거나 어떤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과외,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시죠.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30분부터 저희는 항상 변함없이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 요즘에는 또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없으시더라고요. 예. 없는 거면 그 여도원 앵커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니 뭐 잘 되면은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더니 안 되면 다 왜 제 탓이죠? 제가 네. 또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그거라도 책임이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알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장 부사장님이 저를 공격 많이 하시는데 얼른 이남우 교수 예, 만나보도록 그렇습니다. 할게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좀 혼내주세요. 우리 장 부사장님.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제 팬 아무도 없네요. 자, 오늘 교수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일단 경기 민감주 관련한 네, 투자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예. 이게 사실 경기 민감주라고 이야기하면은 대표적인 업종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광의의 경기 민감주는 실제 반도체, 자동차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재 산업, 철강, 화학 같은 것들, 그다음에 건설 중장비 이제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금융 이런 데까지 광의로는 되게 많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변할 때 경기의 변화 속도보다 더 기업 이익이 훨씬 많이 변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경우가 특히 이제 예민한 데들은 장치 산업들이 이제 고정비가 많아서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 경기 민감주가 집중된 그러니까 상위 10개 종목 중에 네이버, 카카오 빼고 다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클이 조금 꺾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오늘
미국 철강주를 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네. 제가 유튜브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올리다 보니까 뉴코어는 어떤가요? 물어보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바이든의 그 인프라 법안이 네. 통과되고 나서 이런 그 소재주나 건설 중장비주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제가 좀 체크해 보다가 한번 생각이 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철강주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뭐 어떤 부분을 좀 보면서 투자에 좀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철강주가 이제 뉴코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 전기로로 고철을 갖고 이제 철강을 만드는 거에서 약간 그 용법이 네. 우리 포스코, 우리나라 대표 포스코의 그 고로 철광석으로 하는 데랑은 틀린데 그 뉴코아 같은 그 전기로 업체는 친환경이죠. 그래서 여기 시가총액이 3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익도 많이 나고. 근데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뉴코아가 이제 그 올해 이익 추정치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뭐 퍼를 볼 때는 항상 예상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퍼 기준으로 뉴코아가 4배. 그 다음에 고로의 가장 대표 업체인 US 스틸 이게 뭐 한 옛날에는 뭐 제일 큰 미국에서 회사 중에 맞아요. 하나였습니다. US 스틸이 퍼가 2배. 그러니까 2배입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에서 보면 포스코도 퍼가 4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투자가분들은 너무 싸니까 40배가 퍼가 넘는 기업도 많은데 너무 싼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보면 국내에서 포스코도 고점 대비 한 30% 주가가 빠졌고 그 US 스틸 같은 데도 고점에서 그 주가가 한 20%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다른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닌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럼 다른 시그널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뉴코아 CEO가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아마 그날 이제 주가 되게 그 가장 분기 실적으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CEO가 좀 인정을 한 게 이번 분기라는 건 3분기죠. 3분기나 아마 다음 분기, 그러니까 4분기가 그 사이클의 피크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실제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돼서 뭐 도로, 교량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도 그게 이제 분산돼서 투자되는 거고 네. 실제 철강 수요에 미치는 그 긍정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리고 그동안 올해 작년에 그 철강 경기가 미국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도 좋고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전에 바이든이 그런 얘기했죠. Dirty steel from China. 중국으로부터 아주 친환경으로 만들지 않은 석탄으로 때워서 철강을 만든 그런 중국으로부터 그 철강의 그 수입이 많이 줄어서 가격도 좋고 그랬죠.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들 그 의견을 보면 이제 제가 여기 갖고 온 게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골드만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보면 이제 사이클이 철강의 사이클이 그 수익성이건 마진이건 지금 이제 정점을 지나고 2020년, 2023년 이제 꺾인다. 그래서 주가도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포스코도 뭐 많이 고점 대비 하락을 했고 미국 철강 회사들도 고점 대비 20%씩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근데 퍼는 또 엄청나게 낮죠. 왜냐하면 기업 이익이 지금 뭐 엄청나게 뭐 몇십 배 바닥에서 증가를 했으니까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채팅창에 호주 쪽 철강 기업도 30%보다 더 빠져서 사려고 보고 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다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경기민감주 특히 철강주에 대한 말씀을 교수님이 하시는 데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뭐 철강, 화학 가장 대표적인 게 그다음에 해운 뭐 이런 거가 포함이 되죠. 그림 잠깐 띄워 주시겠어요? 그래서 뭐 이게 미국 주식은 아니지만 재미있는 게 그 덴마크의 그 세계 최대 해운사가 머스크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시가총액이 한 60조 원이 넘고 그다음에 한국에는 HMM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대만에 HMM보다 한 2배 큰 시총이 한 25조 원 되는 에버그린 머린이라고 있는데 공교롭게 세 회사도 퍼가 다 3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지만 주가는 꺾였다. 그래서 HMM하고 여기 대만의 에버그린 같은 데 주가가 고점 대비 한 5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냐 하면 지금 암만 돈을 많이 벌어도 경기 민감주, 경기 관련주 시클컬
그 주식은 이익이 정점에 도달하면 그 전이나 그 사이클 그 시점에 주가를 다 팔고 나와야 된다. 퍼가 비록 1.5배, 2배여도 아까 USDT 그 퍼가 제가 2배라고 2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투자가분들이 우리 그 경기 민감주 특히 가장 대표적인 철강, 화학, 해운 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보통 아는 상식, 왜냐 퍼가 낮으면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이제 반대로 역발상으로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언제였냐면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네. 그때 이제 미국이 한참 뭐 보호무역 할 때 그때 USDT 많이 급등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다 팔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한번 오면 기회가 네. 오면 네. 팔고 나와야 된다. 된다. 근데 실제 주가가 다시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얘기할 때 재미삼아서 이 심볼을 바꿔야 된다. X가 뭐냐. 심볼이 X죠, X됐다. USD. 오, 네. 네, X 됐다. 그래서 그렇죠. 오. 아니 안 X를 네, 하든지 네. 이게 좀 심볼을 바꾸. 제가 농담삼아야겠는데 그런 거 보다니까 사람들이 그때 막 파는 것 같아 올라오면.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우리 장 부사장님 얘기하신 이게 빅테크랑 틀린 게 이 네. 경기 민감주는 아마추어들이 참 그 매매하기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당연히 진짜 아주 너무 어렵겠네요. 일반적인 우리 상식과 거꾸로 맞아요. 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적자가 나거나 퍼가 높을 때 사서 왜냐면 이익이 안 날 때니까 그다음에 퍼가 제일 낮을 때 한두 배일 때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 작년 올해 들어오신 초보자들이 많으시면 이거에 현업을 대시면 안 된다. 우리 상식과 좀 반대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얘기를 드리면 이제 그 경기 민감주도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면 성장하는 경기 민감주. 네. 그래서 뭐 보통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IT도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소프트 기업을 빼고 투자를 많이 하는 데는. 근데 여기는 이제 트렌드 라인이 이제 우상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철강이나 그다음에 전통 자동차 업체들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데 자동차 수요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1,700만 대거든요. 제일 좋을 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성숙화돼 있죠. 이런 데는 트렌드 라인은 이제 수평인데 그 고점과 저점만 계속 이제 변화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성장하는 경기 민감주는 밸류에이션을 펄을 좀 높게 쳐줄 수 있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성숙된 경기 민감주는 기본적으로 퍼가 암만 돈을 많이 벌어도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차트를 보면은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그대로 좀 화면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네. 그 저희가 이제 요 경기 민감주는 장기 보유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전문가들 선수들이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실제 보면 그 고점과 저점이 우리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보면 이익 사이클에 이익의 피크와 바닥에 그 항상 선행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보면 이제 이번 3분기가 가령 이게 고점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죠. 4분기에 네. 꺾였다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도 보면 1월에 이제 주가가 피크를 친 거고. 그래서 이 고점과 저점을 우리가 아는 게 항상 쉽지가 않아서 만만치가 않다. 근데 하여간 뭐 전문가들은 또 이걸 또 트레이드해서 바닥에서 주가가 뭐 몇 배씩 올라가니까 이제 그렇게 이익을 보는 투자가들도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에 저희한테 질문을 던져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학습만 하면은 우리도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저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으로 네,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라볼까요, 여러분?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은 네. 언제 매도해야 수익이 극대화될까? 극대화. 네, 그러니까 돈을 언제 제일 많이 버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퍼가 낮을 때, 두 번째 퍼가 높을 때, 세 번째는 단기 매매는 어렵지만 장기 보유하면 연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네. 4번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 뭐 답을 제가 가르쳐 4번 드렸어요. 아니에요? 4번 보통 4번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퍼가 낮을 때 우리 네. 아까 말씀드린 뭐 뉴코아가 지금 퍼가 4배고 2배, 그다음에 3배. 해운 업종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네. 퍼가 3배니까 이럴 때 이제 팔고 그 외국 증권사 자료를 보면 이제 2, 3년 후에 앞으로 이제 계속 이익이 내년 후년 2024년까지 감익한다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민감주가. 그래서 퍼가 높아질 때 이익이 낮을 때 2, 3년 후에 다시
다시 재진입을 하면 네. 좋지 않나. 이제 그렇게 큰 그림이긴 하지만 3년 4년 후 얘기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지켜볼 단계인 거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섣불리 들어갈 필요는 네. 없고요. 퍼가 났다고. 그리고 이제 들고 계신 분은 제 생각에는 모멘텀이 주가가 좀 붙을 때 네. 팔고선 매도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코아는 아마 조금 들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뉴코아니까 또 미국 주식 안 해보셨던 분들은 뉴코아 백화점 댓글에 좀 제가 그 남겨주시고. 얘기 안 하나 했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에 안 할까? 안 하면 뭔가 올라왔습니다. 이상한데 이 댓글창에. 했습니까? 아, 올라왔습니까? 그럼 혹시 그 미국에 있는 처강 업체 마찬가지고 아르셀로 미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똑같은 뭐 맥락으로 아까 보면- 해운도 보면 네. 한국, 대만, 그 덴마크가 똑같은 똑같아, 사이클을 똑같아. 가고 진짜 똑같네. 공교롭게 퍼가 똑같은 걸 보면 철강도 거의 비슷한 논리. 그러니까 시장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런 거 그러네요. 놀랍죠, 되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앞서서 저희가 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당연히 뭐 철강주 수혜 보니까 그래서 관심 가져봤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그런 그리고 구간이다. 주가도 이미 좀 많이 네, 올랐습니다. 올랐고. 뉴코아 그렇죠. 같은 게 1년 사이에 한 2배 그렇죠.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뭐 인프라 법안이 그동안 얘기가 예, 맞아요. 지속적으로 되어 왔으니까. 예. 그럼 뭐 대표적인 수혜주로 뭐 철강 외에 뭐 다른 기업들 쭉 보자면은 대표적인 수혜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캐터필라,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중장비 회사 얘기도 하는데 네. 그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를 보면 그렇게 성장이 많이 그 잡지를 않았더라고요. 2022년, 23년에. 그래서 제가 보면 국내에는 좀 낯설 텐데 유나이티드 렌털스라는 회사를 한번 주목해 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시총이 한 33조 원쯤 됩니다. 그래서 꽤 덩치가 크죠. 세계에서 가장 큰 장비 렌털사이고 건설 중장비를 여기 우리 사진 보다시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빌려주고선 그 이제 이익을 얻는 건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 투자가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 자기네 그 렌털 플리트의 그 가동률이 올라가고 네. 그리고 이익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골드만 크레딧 스위스 추정치를 보니까 2022년, 23년에도 이익이 계속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애널리스트들이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퍼가 계속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그 자동차 같이 여기도 그 수급이 빡빡해서 그 중고 그 중장비 가격이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동차도 이제 그 새 차 구하기 힘드니까 그 중고차 값이 계속 올라가서 이제 최근에 있죠. 물가가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중고 장비 가격도 올라가서 골드만 추정치를 보니까 내년에 중고 장비의 가격 네. 가치가 한 10%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회사가 한 6만 대인가 7만 대의 장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의 이제 기본적인 가치도 자산 가치도 올라가죠. 그래서 기업 이익도 꽤 많이 증가하고 두 자릿수로 그다음에 자산 가치도 증가하고 퍼가 뭐 한 13배 캐터필라보다 좀 낮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도 상당히 우수한 것 같아서 그래서 뭐 한번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예.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경기 민감 종목 가운데서 뭐 철강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이번에는요 가계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요. 가계 경기가 가계 경기? 이것 때문에 돈을 자꾸 쓰면은 이 기업은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도 좋아지죠. 되게 재밌는 기업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그러니까 TJX라고 상장 그 종목의 그 코드 네. 이름은 TJX고 네. 여기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TJ Maxx, 마샬, 홈굿스 뭐 이런 네. 그 브랜드를 갖고 미국하고 캐나다 중심으로 한 5천 개 정도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근데 시가총액이 105조 원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보다도 크고 현대차의 한 3배쯤 되죠. 그래서 상당히 그 숨겨진 그 소비자 리테일 업종의 진주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이유가 제가 이제 여름에 미국에 갔을 때 제 보스를 모시고 저 보스가 저희 그 사모님 모시고 제가 여기 점포를 TJ 맥스랑 마샤를 여러 번 가서 그 너무 물건들이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하고 준 명품 수준의 그 의류 잡화, 네. 신발 가정용품을 한 40%에서 80%씩 그 하는데 많이 갖다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머천다이징하는 그 바잉 팀이 아주 똑똑해서 아주 좋은 물건을 그때 딱 백화점이나 명품 회사가 이제 그 떨이 처리하는 거를 싸게 사서 40%에서 80%씩 팝니다. 할인해서. 근데 이제 여기 약간 자라 비슷해서 자라가
그 저 다품종 소량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음에 오면 이 물건이 없다. 없어요. 이제 그런 그 인간 심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가 그 저도 그때 여름에 여러 번 가보니까 멋쟁이들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멋쟁이들이 그러니까 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사람들 여기 와서 산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보물찾기. 그러니까 내가 몇 시간씩 고르면서 진짜 그 좋은 물건들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아주 그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투자가들이 이제 미국이 그 전 세계 아까 미국이 이제 경제 전체로 보면 여기 이제 투자 환경을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GDP의 한 70%가 소비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건이 그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개인 가게들이 빚을 많이 갚았고 그다음에 여유 자금이 되게 많습니다. 정부 자금도 많이 그 받고 그래서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되게 많고 이번 주에도 뭐 오늘도 보면 메이시가 실적 발표하고 맞습니다. 리테일 업체들이 발표하는데 상당히 연말까지 계속 소비가 좋고 내년에도 상당히 소비가 좋을 것 같아서 좀 한번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볼만하면 보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조금 포트폴리오도 조금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니까요. 되게 그렇죠. 예. 저는 이 맥스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주가가 뭐 상장 이후로 계속 그리고 최근에 엄청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네.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그림 보시면 네. 그 이 회사가 그 지난 23년 동안 매년 그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빼놓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비즈니스 모델이 뛰어나고 고객층이 튼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도 미국 100대 기업 안에 들고 S&P 500 종목이고.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과거 10년 그 성과를 한번 보자. 왜냐하면 공부 잘한 학생이 앞으로도 잘할 다음 시험 잘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리테일의 그 TJX, 월마트, 타겟, 코스코의 이제 과거 10년 주가 성과를 보면 타겟 같은데 뭐 코스코 워낙 우수합니다. 진짜 둘 다 좋은 회사인데. 근데 TJX도 과거 10년 동안 주가만 매년 평균 17% 올랐다. 그리고 이제 그 배당 수익률이 한 1에서 2%쯤 되고 그리고 이제 주목할 점은 코스트코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퍼가 40배 해요. 주가 진짜 많이 올라서. 근데 이제 TJX는 펀더멘털 대비 주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21배. 그래서 조금 저평가된 게 아니고 저평가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 장기 보유를 한번 워낙 비즈니스 모델이 독특합니다. 되게. 비즈니스 모델이 독특하다는 게 어떻게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여기는 보면 가장 장점이 그 베스트 인 클래스 그 업계의 가장 베스트인 그 구매팀. 네. 그러니까 이제 구매팀이 아주 그 촉이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한 1,000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구매팀에 들어가려면 그 여기 자체 내 설립한 대학을 일단 졸업을 해야 되고 3년 동안 이제 어시스턴트를 보조를 하다가 이제 그 구매 요원이 되면 그 권한을 그 100%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령 뭐 랄프 로렌의 그 이제 재고를 파는데 가서 그냥 즉석 현장에서 다 사는 거예요. 윗사람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래서 아주 그 유연하고 똑똑한 구매팀이 가장 큰 그 이 회사의 장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심리. 보통 우리가 이제 할인점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아서 별로 오히려 또 구매 의욕이 저하가 되는데 여기는 좋은 물건을 한두 개씩만 갖다 놓으니까 아 이게 다음 주에 오면 없네. 그러니까 자라가 그걸 잘 활용을 하죠. 그래서 아주 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할인점, 의류나 그 스포츠웨어를 할인하는 매장들은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보통 100일을 그 점포에 그 재고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25일이면 그 물건을 판다 그럽니다. 한 달 이내에 물건이 팔리는 거죠. 그래서 회전율도 되게 높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우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장 재미있는 거는 저는 이 기업이 다른 전통 강자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우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신데 네. 여기 이제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월마트랑 코스트코는 그 박리 다매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3에서 4%예요. 그 대신 회전율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왜냐면 매장에서 이제 여러 번 파는 거가 이제 장점인데 그 대신 마진은 낮고.
그다음에 타겟은 그 중간쯤 되는 거고 TJX는 마진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자기네가 그 리스크를 지고 그 물건을 골라서 고객한테 파는 거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0%가 높아서 이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리테일 업체들은 기존 점포 매출 증가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스타벅스 같은 경우 실적 보면 다른 것보다도 same store sales growth, 그러니까 1년 이상 운영된 점포의 그 매출 증가율이 얼마냐. 그래서 최근 숫자를 보면 여기 한 10% 중반대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매장이 한 4,800개인데 1년에 한 2,300개. 근데 여긴 또 해외 진출도 또 되게 조심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성장을 위한 그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외형 확대가 아니라 진짜 알짜 장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 4,800개 점포에서 한 1년에 한 2,300개씩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성장이 기존 점포에서도 성장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신규 점포를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내면서 두 자릿수 성장을 그동안 1, 20년 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내 아마 투자가들 잘 모르시고 들고 계신 분들은 없어서 한번 그 관심을 갖고 혹시 이제 이번 겨울이나 이럴 때 이제 미국을 가실 분들이 있으면 꼭 들리셔서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방송은 사실 국내에서도 많이들 보시지만 해외에서도 또 많이 보셔요.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그렇죠. 이미 자주 갔다. 나도 득템을 했다. 아마 제가 10분 중에 3분은 해외에서 그쵸.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이들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가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 또 영업이익률을 보고 깜짝 놀랐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모습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 함께 들려주신 이남우 교수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님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님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송기룡 부사장의 강의에 대해서 극찬이 정말 많아요. 극찬하죠. 네. 예. 우리- 극찬, 예. 안 봤습니까? 저는 아직 끝까지 다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24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네. 매매에 너무 집중하시잖아요. 막 사고 팔고 그쵸. 그런 거 아닌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 함께한 이남우 교수님 굉장히 사실 늘 금요일 이 시간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를 차마 못했는데 네. 이남우 교수님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압니다. 네. 좋은 주식 영상. 그렇군요. 까먹으셨죠? 입에서 예. 맴 돌아가고. 여러분이 예. 저희가 항상 언급할 때마다 또 구독자가 많이 된다고 오늘 아침부터도 입이 네, 귀에 네. 이렇게 걸려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네. 꼭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사랑해 주실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요새 사랑 많이 받고 계시죠? 전혀 안 그렇죠. 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이 엄청 많이 늘고 있던데. 아, 저는 늘 겸손한데 네. 제가 오늘 약간 실망했어요, 두 분한테. 왜요? 제가 오늘 딱 시작할 때 모습을 잠깐 봤어요. 네. 방송 저도 네. 일을 하지만 근데 두 분이 너무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지금. 왜요? 특히 여돈 앵커님의 웃음은 아니 리뷰 저 한번 원래 해보세요. 잘 웃어요. 아니 그 이상인데요. 이게 너무 주가 좀 올랐다고 해서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약간 좀 겸손하게. 그러니까 네. 앞선 코너에서 우리 이남우 교수님께서 네. 좀 분산 투자 차원에서도 이런 것 좀 보여야 된다. 네, 이게 네. 딱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오늘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그런 많이 얘기했던 네. 유나이트 렌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역시 어, 제가 그럼요. 보는 거가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니었구나.
생각 정도 들었고요. 네, 저희는 네. 좀 자중하도록 네, 그래야죠.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근데 자중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네. 시장이 또 사상 그러니까요. 최고가. 그러니까 이게 네. 그 8일 만이죠. 거래일수로 8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 수준에 다시 좀 들어갔습니다. 네. S&P 500이 66번째, 나스닥은 46번째가 되겠고요. 네. 어떻게 표현하건 간에 지금 시장은 큰 형님들이 화려하게 지금 시장에 다시 전면에 부상한 거가 되겠습니다. 애플인데요. 애플이 오늘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미주미끼리 하면 저희 이제 소수 하잖아요. 여기는 2만 분 정도 이제 끝날 때 오시지만 지금 네. 15,000분 되시지만 사실 저희가 그 라이브 저희끼리 부사장님 저랑 둘이 단촐하게 하면 한 300분 정도 안 보시면 거기는 그냥 맘 놓고 얘기하죠. 박수 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 그러니까 오늘은 근데 다만 공공 장소 스타벅스에 미국 계신데 지금 박수 치면 큰일 나고요. 그냥 조용하게 혼자 마음의 박수를 갖고 계시면요. 박수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애플은 실제로 보면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오늘 블룸버그가 다시 한번 또 단독 기사를 냈어요. 네. 이 원문인데요. 원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는데 연초에 우리가 한 2월, 3월 달에 애플이 전기차 얘기 많이 났고 그때마다 이제 뭐 현대차다, 뭐 LG다, 다른 곳이다, 뭐 TSMC다 여러 가지 이게 있었잖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 관련된 게 많이 네. 얘기했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오늘도 내부자를 얘기한 거예요. 내부자가 갖고 얘기하는데 애플이 전기차 진출 그거는 아주 기본이고 그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거가 완전 자율주행차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내부자라서 이거 전부 다 이번에도 애플이 한 번도 지금 인정한 적이 없어요. 노 코멘트를 읽어놨습니다. 이 기사에 그러게요. 대해서도요. 2025년 출시가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핵심은 뭐냐면 중간중간 단계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래서 이게 만들 수 있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는 소위 5단계까지 최종 단계까지 가는 거에 네. 갈 수가 있겠느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핵심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다 여러 기사가 있지만 핸들이랑 페달이 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애플의 얘기는. 이 기사의 핵심은 네. 그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얘기하는 그러니까 전기차를 누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는 1,000개, 2,000개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장 부사장님 돈을 많이 버셔갖고 내가 장우석 뭐 예를 들어서 장비디아 전기차 만들겠다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거는 누나 아니면 웬만한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랑 바로 경쟁이 되냐면 테슬라랑 붙는 테슬라까지 가겠다는 거죠. 지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것이 서두를 게 아니라 한 2025년 가는 거고 칩도 자체 개발하겠다. 하는 거죠. 오늘 그게 이제 핵심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주가는 올라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사실 우리가 네. 설전을 펼칠 필요는 없을 텐데 전혀 필요 없죠. 2025년이면 사실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젠 L님이 지금 정말 면회 필요 없겠나라는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그러게요. 지적하셨는데 이게 이미 한 4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분의 얘기는 2030년이나 2035년 되면 드라이빙 있죠. 드라이빙 자체가 일리갈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운전 자체가 불법이 되는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핸들 잡고 예. 페달 밟고 하는 게 예, 그런 거죠. 불법이다. 예, 근데 여기까지 약간 또 더 들어가면 이게 전기 차량을 자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거 하나가 진짜 이게 핵심이란 거잖아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야 되고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개념에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정말 무서운 얘기는 자동차 판매량이 전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전 세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 지금 누구나 다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이 다 빌려 타면 되잖아요. 아무 때나. 그다음에 이번에 연애하고 데이트하니까 좋은 차나 불러봐. 쓱 부르면 되잖아요. 롤스로이스 하면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꿈꾸면 내가 굳이 자동차를 내가 운전할지도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디자인보다는 그 안에 내부 그쵸. 네,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 그런 기회로 가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엄청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캐시우드가 요새 최근에 인터뷰한 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GM이나 포드 같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세대 사람들은 쉽게 해서 테슬라 같은 DNA가 없다고 탁 자른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많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애플도 이번에도 인정은 안 했지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게 그러면 차에서 뭘 할까요? 그건 차죠. 넘어가죠. 그 얘기. 저는 일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기 위해서 네. 열심히 일해서 그렇죠. 자료 아침 만들고. 6시 반에 자료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네. 다 그게 좀 그거 가능하죠. 뭐 많죠. 예, 콘텐츠는. 앞으로 10년만 더 네. 열심히 하시면 뭐 그런 일이 오지 않을까.
있습니다. 저는 만들 거고요. 아마존이죠. 아마존도 이제 그렇죠. 아까 부사장님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이제 무인 커피숍인데 네. 사실 무인 커피숍은 전 자체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랐을까? 저는 노웨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이유는 없죠. 왜? 우리는 이미 로봇 다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키오스크 다 하고 있죠. 이미 거기서 그냥 입장하고 나오는 거는 아마존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건 이슈이죠. 그래도 뉴욕 한복판에 딱 만드는 거 딱 보여주고 공개하는 건 좋은 얘기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에서 2020년 기술 탑비로 제시한 바도 있고 그거보다는 지금 3개월째 전체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건 여러분들 보여드렸다시피 CNN Back to Normal 인덱스 보시면 딱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금방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도 살아나고 연말 쇼핑 시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앞서 이남우 교수가 얘기하신 그런 회사들도 딱 연말 쇼핑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같은 경우 메이시스가 뭘 잘했다고 20몇 %가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알파벳이 오늘 조금 아쉽죠. 알파벳이 3,011달러를 갔었습니다. 장중에. 네. 최고가 갔다가 2996, 97로 끝났잖아요. 야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요. 네. 1조 9,960억 달러. 어. 이거 오늘 2조 찍었었거든요. 아 2조. 네, 2조 넘었었는데 1조 9,960억 달러를 마감되면서 역시 최고가를 갔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치 여건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 이제 빛바랜 사상차 효과. 빛바랜. 네, 빛바랬죠. 왜냐하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사실 그보다는 조금 다른 얘기 해드리면 오늘 주가는 큰 재미 없었지만 나이키가 네. 한 일주일 전인가 우리 얘기해드렸잖아요. 네, 나이키가 브랜드를 로블록스에 그 론칭한다. 상품권 이제 그 특허 뭐 상품권에 네. 등록했다고 이게 다 무슨 숨은 뜻이 있었던 거죠. 희영님들이 네. 오늘 딱 로블록스라 또 판트스턴시 발표해서 나이키 랜드를 런칭한답니다. 랜드. 예. 근데 저도 이제 로블록스 게임은 안 해봤죠. 제가 그런 거 잘 모르고. 아이들이 되게 많이 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럴 수가 있구나 했는데 뭐 제가 안 해봤고 이거 좋아하시면 더 이해를 되실 것 같지만 아마 이해가 안 되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키랜드 입장료를 무료로 하겠다. 오. 무료로 하겠다. 그럼 당연히 무료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료로 했다는 걸 큰 기사로 잡았다는 것은 기존에 네. 디즈니랜드건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거가 유료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세상이 있다는 생각 확 들었고요. 여기 가상의 보면 세계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옷도 막 입어보기도 네. 하고 신발도 자기가 꾸며보기도 하고 자기 꾸며보기도 하고 또 월드컵이나 지금 슈퍼볼 같은 거 여기서 게임도 가상으로 하고 내 팀을 출전시키고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공감은 안 되는데 싸이월드 때 그 미니미 꾸미는데 돈 많이 그렇죠. 쓰시잖아요. 맞습니다. 도토리 네, 많이 네, 쓰셨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게 조금 더 이제 세계가 넓어져서 로블록스 안에서 그런 것들을 네. 하는 아이들 그리고 나중에는 어른들도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아마 다음 주에 아마 그 우리 이남우 교수가 강의하시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사실 주제를 알고 있는데 메인 주제가 하나가 이거에 관련된 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어떤 유통업체를 다 포함한 거가 이런 옷을 팔건 뭐가 팔건 다 파는 거가 XRT라는 거가 제가 가장 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관심 가질 만한 네. ETF라고 해서 이건 미국에서 대부분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도 몇 개 들어갔습니다. S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튼 유통업종 ETF로 대표적인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XRT.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네. 한번 편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네. 연말 쇼핑 시즌은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계속 제가 강조드렸지만 연말 쇼핑 시즌의 변화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당장 다음 주잖아요. 이미 쇼핑 시즌 시작됐고 시작됐고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그저께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베스 앤 바디 웍스요. 이게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분리된 거죠. 하나는 빅토리아 L 브랜드 산에 빅토리아 시크릿이 메인이고 네. 그것도 이제 분리됐고 그 안에 베스 앤 바디 웍스가 이제 우리를 보면서 다양한 소품 파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초도 팔고 뭐 집들이 할 때 선물 갈 때 사기 좋은 것들 있죠. 네. 수건도 있고 그런 것들. 뭐 휴지는 없을지 모르겠죠. 휴지를 하는 케이스 같은 거 네. 팔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사상체 여건으로 계속하는 부분이게 되겠고요. 사실 요거 관련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 4시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미주미 단독으로 우리가 부사장님이 또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요즘 몇 분 또 유명 인사들과 아시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그래서 월간 누구 하시는 가수분 있죠. 그래서
그 확실히 인정받으셨죠. 써도 네. 된다고. 그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월간 그분은 얘기를 안 하고 못 듣는 네. 내가 그분이 썼던 건데 월간 윤모 하신 분. 윤종신. 예. 왜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아니 상관없는데 네. 우리 교수님이 남의 이름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네, 네. 이미 얘기했으니까 제가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과거에 방송을 같이 해서 네. 예. 써도 된다고 허락 제가 받으셨습니까? 뭐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써다 흔쾌히. 네, 물론 브랜드에 뭐 이게 그런 뭐 그런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예,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네. 오늘 오후 4시에 네. 미즈미 단독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할 주 10선을 얘기하니까요. 네. 여러분도 혹시 시간 되시면 4시에 오늘 하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시장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모건 스탠리는 이제 내년도 목표 4,400을 내린다고 얘기한 것도 있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또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100까지 간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의 기본은 주당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주당 이익 한 $201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요. 네. 내년엔 $226로 8%가 더 올라가고요. 2023년에도 2%좀 줄어드는 거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치 보면 이겁니다. 수치를 보면 딱 떨어지는 그림이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S&P 500이건 뭐 나스닥이 마찬가지인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 주식을 볼 때 좀 어려운 거죠. 쉽지 않은 거죠. 대한민국에 이런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그 코스피가 얼마 갈 것 같다. 내년에 무슨 뭐 4천 간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주당이 얼마인지를 얘기하는 사람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쉽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딱딱 떨어진 거죠. 올해 그래서 $210 정도 이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고 내년에는 $226, 후년에는 $236. 그러니까 주가는 부침은 있겠지만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그럼 거. 여기 EPS에다가 곱하기 멀티플만 하면 그렇죠. 예상이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져. 그 솔직히 모건 스탠리가 이 자체를 낮춘 건 아니지 않습니까? EPS를? 못 건너뛰지 않잖아요. PR 자체가 낮죠. 그러니까 퍼가 낮은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계산이 가능한데 계산 가능하죠. 한국이 거기서 좀 아쉽네요. 그거 있으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코스피에 속해 있는 게 4,500개 되는데 이익 전망을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7, 80, 100개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라는 게 코스닥 다 합쳐봤자 150개밖에 컨센서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때려서 넣어야 되는데요. 근거가 좀 상당히 떨어지죠. 실질이 없죠. 그래서 만든 게 우리나라가 뭐 코덱스 200 이런 걸 만들었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죠. 그것조차도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안 됩니다. 아쉽지만. 진짜 아쉽네요. 그래서 다른 것도 적게 말씀드리면 JP모건은 내년도에 특정을 얘기 안 했어요. at some time에 5,000포인트를 얘기하고 있고요. 펀드 스트레이트는 탐리는 내년 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반. 멀지 않은 시기. 그래서 5,000포인트를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들만 좋은 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주식 상승은 아예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올라갈 게 없다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서브 마리아니라 또 유명한 여성 투자 전략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게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BOA는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완전 버블 중에 버블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에 너무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볼 게 말고 유럽 사야 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시장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방향이 어느 쪽이 맞는 본인의 의사가 맞는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하는데 내일은 진짜 토요일 날 내일도 10시 시간 되세요? 부장님? 당연히 한번 되셔야죠. 내볼게요. 네, 그 화면 좀 잡아주시면 내일은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은 저희가 네. 미주미 단독으로 주말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네. 10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 와셔서 왜냐면 이런 저희가 오면 또 10,000분인데 여기 오면 1,000분 안 돼요. 많이도 와서 우리 부사장님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내일 또 혹시 주가 크게 올라갔으면 또저 한박 웃음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겸손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저는 그 BOA의 이야기를 보고 아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은 참 좋은 주식인 것 같은데 너무 전망을 이상하게 좀 암울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시장에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장에 투자하는 데가 항상 우리가 골머리를 그렇습니다. 앓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골머리 앓을 때마다 또 우리도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하면은 슬프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밝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벌써 밝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흘러서 네, 저희는 그러네요. 인사드릴 시간이 네. 됐습니다. 아쉬우신 마음은 주말에 꾹꾹 이렇게 네. 참으시다가 네. 다음 주 월요일 네. 6시 30분 저희가 라이브 시작 딱 할 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3분 뒤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